다음은 기름입니다. 기름. 기사 같이 볼까요? 양이원영,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 미래에 없어. 민주당, 노인 폄하, 점입 가경이란 기사입니다. 어제 저희가 김은경 혁신위원장, 노인 폄하 발언을 했다, 그래서 논란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쓴 표현이 미래가 짧은 분들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거 어르신들을 좀 비하하는 거 아니냐, 노인 비하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미래에 없다라고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말을 보탰습니다. 자신의 SNS에 쓴 글이었었는데요. 김은경 발언 맞는 얘기다라고 옹호를 하다가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다. 더 오래 살아있을 청년 아이들이 미래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에 여기 보면 지금 내용 삭제라고 써져 있죠. 이게 논란이 되고 해당 내용이 좀 삭제가 되긴 했는데 일단 이렇게 미래에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아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 부분 삭제를 하고 그 뒤에 또 이런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내가 올린 게 나이 많은 사람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다. 청년층 그리고 청년층의 정치 참여의 필요성 그리고 장노년층의 정치 참여 책임에 대해서 쓴 글이다.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죄송하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박정희 의원님. 근데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미래가 짧은 분 그리고 양이원영 의원님의 지금 투표하는 사람들 미래가 없다. 이 얘기는 사실 같은 얘기 아닙니까? 예,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총선이든 대선이든 4년 내지 5년마다 투표를 한 번씩 하는데 그럼 네. 4년, 5년 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계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청년들은 그만큼 투표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투표 한 번으로 세상을 다 바꾸겠습니까? 여러 번 투표를 통해서 조금씩 바꿔나가는 게 것이 마땅한 거라 투표 기회가 많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 적극 참여하는 건 맞지만 그렇게 발언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했고요. 또 아침에 사과했다고는 하지만 그 사과를 변명처럼 다시 하시면 안 되고 분명한 사과를 할 때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지금 혁신위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혁신위는 민주당을 혁신하기 위한 그 위원회예요. 근데 이거 정치 전반을 정치 혁신을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데 혁신위가 더 집중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박정희 의원님은 양이원영 의원이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변명하듯이 사과할 게 아니라 제대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양이원영 의원은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죄송합니다라고 어쨌거나 그래도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혁신위는 사과를 했느냐?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파장 커지는 김은경 노인 폄하 발언. 혁신이 사과할 일 아니야. 혁신위는 김은경 위원장의 얘기에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연명 비례투표라는 아이디어를 접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수용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은 바 있거든요. 사과할 일은 아니고요. 그 정치가 어떻게 청년들의 의사를 반영시키게 할 것인가 하는 절실한 문제를 다루는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문제를 좀 늘 이런 식으로 다루는 게 좀 국민들이 정치를 좀 혐오하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나라고. 네. 김병민 최고님. 네. 일단 사과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게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킨다는 대변인의 얘기를 어떻게 들어보셨습니까? 남 탓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잘못된 문제를 바로잡을 중요한 골든타임을 실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잘못된 말에 실수를 하거나 또 국민께 상처를 주는 일이 있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개 숙이고 진심을 다해서 용서를 구하면 또 많은 국민들께서 이에 대한 이해를 해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데 여명 투표에 관련된 남은 기간에 삶의 기간 동안의 투표를 좀 달리해야 된다는 아들의 의견에 대해서 되게 합리적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를 꺼냈던 것인데 나중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언론과
여당이 왜곡한 것처럼 지금 역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매우 나쁜 정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양이원영 의원까지 같이 참전하기 시작해서 이 문제에 더 크게 민주당의 입장인 것처럼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 정도의 상황이 왔다면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위가 문제가 없다,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민주당에 있는 여러 인사들은 문제가 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들이 보는 상황에서는 노인 폄훼 발언으로 도저히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도대체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이고 이재명 대표가 이런 일에 만약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네. 혁신이 즉각 해체하고 양이원영 의원 등의 발언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 가동해서 강력 징계 조치에 나서는 것이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를 구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영주 대변인님. 네. 이재명 대표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지적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대표 지금 휴가 중이라서요. 근데 뭐 입장을 네. 밝히시긴 하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혁신위원장의 발언 자체가 부적절한 건 맞아요. 그 다음에 수습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탓할 건 아니지만 일단은 발언을 했던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취지는 이게 아닌데 이런 발언 부분들이 오해를 불러일으켰으니 송구하다. 오해 이 다음부터 뭔가 좀 이 발언을 조심하겠다라고 했으면 네. 양이원영 의원이 3시간 뒤에 참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혁신위원장께서 이거는 사갈 일이 아니다 해버리니까 거기에다가 얹은 거죠. 근데 두 분 다 나름대로 국민 눈높이에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리고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이 있습니다. 늘 의원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지나가는 얘기지만 어르신들이 이러죠. 너희들은 늙어봤냐? 난 젊어봤다. 이런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인생을 통틀어서 살아온 경륜과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은 존중하고 거기에 지혜를 구하는 것들이 민주당의 큰 당의 이 줄기인데 네. 혁신위원장께서 다소 잘못된 발언들 어떤 뭐 알겠어요. 취지는 청년들 좀 참여하고 당신들 미래는 당신이 책임져라. 양현영도 알겠어요. 지금 미래를 차후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네. 그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성세대가 제대로 된 책임감 있는 어떤 결정들을 해달라. 이것도 알겠는데 좀 알아듣게 설명을 해야죠. 이 오해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미래 없을 사람들. 이거는 조금 오해가 있으니까 좀 즉시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도요. 너무 정쟁해서 노인 폄하 당이다 이렇게 해서 세대 갈라치기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그냥 이 두 분께서 사과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열어달라. 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양금희 의원님.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네. 이 부분에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은 정당은 가치를 기준으로 모여져 있는 단체입니다. 네. 그런데 정당에 있어서 가치를 추구하는 거는 그 정당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어떤 태도와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야당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진보 정당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평등권에 대한 그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민주주의에서 선거에 있어서 평등권이 민주주의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표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사실은 민주주의의 평등권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민주당 전체의 가치관을 흔들 수 있는 내용이 나왔는데도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말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휴가를 가셨더라도 네. 페이스북에 입장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의원님, 제가 네. 잠깐만 할게요. 저희 민주당에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요. 1인 1표에 대한 걸 부정한 게 아니라니까요. 네. 그건 인정을 했어요. 그거는 좀 잘못되신 팩트고요. 노인들이나 어르신들이 좀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을 했던 거는 인정하고 부적절하다고 인정하지만 민주주의 근간 1인 1표 이걸 부정한 바는 없다. 바로 잡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발언권을 얻어서 좀 말씀해 죄송합니다.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김은경 혁신위원장 사실 요 얘기가 어제 인천의 한 간담회장을 갔는데 또 나왔습니다. 한 70대 어르신이 그 발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꺼냈거든요. 김은경 위원장이 그때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진위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 70대 어르신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곧 예순입니다. 저도 노인 반열에 들어가는데 무슨 노인을 폄하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여움을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 앞서서 혹시 마음이 상하게 했다면 좀 유감입니다. 라는 입장 표명은 했습니다.
김은경 위원장. 근데 서 대변인님. 네. 마음을 혹시 상하게 했다면 유감이다. 하지만 양이원영 의원은 죄송하다는 표현을 쓰긴 썼거든요. 근데 유감과 사과와 죄송과 살짝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 결이 다르긴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혁신위원장께서 저는 좀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우리 당의 개혁을 통해서 당을 안정화시키려고 오셨잖아요.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데 정치를 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를 좀 아시면 저런 일을 표현을 안 하죠. 노여움을 풀었으면. 정치인들은요 바로 얘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부적절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치의 언어거든요. 근데 아직 그런 정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혁신보다는 지금 혁신위원장이 너무 외부 노출과 발언들이 잦다. 그러니까 당에 대한 개혁들을 하려고 오셨는지 아니면 본인의 정치를 하러 오셨는지에 대해서 불분명하다라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이런 발언들을 통해서 본인이 이거를 수습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혁신위원장으로서 본인이 어떻게 더 이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비판에서는 어떻게 책임질지 좀 우려가 큽니다. 네. 지금 혁신 얘기가 나왔습니다. 박정호 의원님. 네, 우리 김은경 혁신위원장 조금 전에도 이렇게 플랜카드에 보였지만 듣겠습니다거든요. 네. 정치의 시작은 정치를 한다고 하면 들어야죠. 말 먼저 하는 것보다.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야지만 그 해법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앞으로 자꾸 듣는 걸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서영조 대변인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정동영 의장 옛날에 노인 폄하 발언 때문에 곤욕을 치렀습니다. 저희 당이. 근데 지금 또 이게 나오니까 바로 또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요. 네. 이게 우리 민주당 전체에 대한 생각들이 아니라는 건 분명히 우리 시청자들께 말씀드리고 네. 저희도 이 발언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볼까요? 다음 기사. 야당 혁신위원장 노인 비하 논란, 친명 비명 간 싸움으로도 번졌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네. 관련한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죠. 어제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과연 우리 당을 혁신하러 우리 당을 도와주러 오신 분 맞나?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노인 한 명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거다. 그만큼 어르신들은 삶의 지혜, 경험이 축적된 분들이라는 거죠. 지금 하신 그 말씀은 지독한 노인 폄하 발언입니다. 이쪽 정치 분야든 뭐 사회의 그런 뭐 다양한 분야든 무지한 건지 아니면 인식이 아주 깊게 잘못된 건지 참 너무 좀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이 가지고 이렇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건 우리 헌법 정신입니다. 그렇죠. 피부색, 인종, 근데 투표권을 나이 여명 기간에 따라서 달리 하겠다 이런 말들을 그건 굉장히 몰상식하고 반상식적인 얘기죠. 비판을 하고 자꾸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던데 예. 그런 단어를 방송에 쓰는 것 자체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예.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예. 지금 쓰신 네 단어를 썼냐고요. 그러니까 그건 언론의 과도한 해석이죠. 네. 지금 친명, 비명의 목소리를 다 좀 들어봤습니다. 비명에서는 해당 발언 분명히 문제가 있다.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친명에서는 이건 과도한 해석이다. 좀 지금 상황에 대해서 너무 주변에서 유난을 떠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정호 의원님. 당내 분위기는 그래서 문제라는 쪽이 많은 겁니까? 유난이라는 쪽이 많은 겁니까? 아니 문제가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친명과 비명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상식과 비상식에 대한 문제죠. 이건 네. 자체를 당내에서 의원들조차도 그렇게 개파가 아니다, 이건. 친명 비명으로 나눌 문제는 아닌 거였어요. 네, 김병민 최고님.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면 비상식의 발언이 일어난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문제, 양이원영의 문제를 강력하게 질타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처럼 대립구도가 이어지게 되는 건 이런 비상식적인 발언에 대해서도 정청래 최고위원 등 감싸는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중간에 좌초하게 되면 정치적인 유불리를 계산했을 때 이를 임명했던 이재명 대표 지도부의 커다란 총선을 앞두고 타격이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상식의 범주를 넘어선 정치적 이해관계에 대한 계산을 먼저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과거 우리가 노인 폄하 발언을 통해서
정동영 전 국회의원, 유시민 전 장관 등 네. 여러 사람들이 했던 노인 폄훼 발언들이 선거를 앞두고 얼마나 대한민국 사회에 커다란 충격파를 던졌는지 민주당에 있는 구성원들도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내용은 아무리 아니라고 설명해도 받아들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전히 김은경 혁신위가 대변인까지 나서서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고 규정을 짓고 있으면 여기에 대한 정리는 가타부타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내용들이 정리되지 않게 되면 조금 전 기사가 나왔던 것처럼 친명과 비명의 갈등처럼 상식과 비상식의 구도들이 정치적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영주 대변인님. 지금 말씀은 네. 아니 이게 친명 비명한 갈등이 아닌데 친명이 나와서 지금 감싸는 발언을 하니까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 두 분이 감쌌잖아요. 근데 네. 민주당 의원분들 대부분은요, 이거 발언이 잘못됐다 얘기하고요. 질타를 왜 안 합니까? 지금 박정우 의원님이랑 저랑 지금 강하게 질타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시면서 질타를 안 한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저는 이제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자리, 이게 잘못됐을 때 뭐 이재명 대표의 지도부가 흔들린다, 네. 이런 것까지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이 발언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빨리 수습하고 네. 뭔가 수습한 뒤에 본인이 다시 혁신위원장을 제자리로 돌아가는 방법을 택할지 네. 아니면은 책임을 져야겠죠. 이게 당이 혁신위원장이 이끄는 당이 아닙니다. 의견을 내는 게 혁신위원장이죠. 그래서 지금 169명의 의원들께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안에 분명한 입장을 내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좀 고초를 겪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에 분명한 입장을 내지 않으면 고초를 겪을 것이다. 사실 서영주 대변인께서 홍준표 시장이 곧 아무 일 없는 듯이 사과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맞죠. 하시고 바로 또 홍 시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망 한번 해보시죠. 오늘 안에 사과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안에 한번 사과를 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네. 좀 그 발언에 대해서 네.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납득할 수 있는 메시지가 혁신위에서 나올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사안 민주당의 좀 큰 사안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만평 하나 같이 볼까요? 이런 만평이 나왔습니다. 한국일보의 만평인데요. 지금 민주당 지금 좀 골대앞을 쫙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골키퍼가 김은경 혁신위원장인데 발을 맞고 공이 아직 들어가진 않았어요. 아직 공이 들어가진 않았는데 김은경 위원장의 발을 맞고 공이 들어가려는 찰나의 순간입니다. 네, 한국일보의 만평 묵직하죠. 네, 말씀처럼 오늘 중에 혁신위에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인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